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해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3대 기업들이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바로 안녕하세요. 즐겁게 투자하자. 주식 해락의 이경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 2등부터 5등, 6등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리비안이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포드나 GM을 앞지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엄청난 시장에서의 방향을 일으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리비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삼성 SDI, 대한민국 배터리가 차지를 해요. 정말 많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도 상장을 했죠. 여기도 삼성 SDI의 배터리를 탑재를 합니다. 전 세계 우후죽순으로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신생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그런 배터리 업체들이 과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포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포드는 픽업 트럭을 또 전기차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상징이죠. 미국 무역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과거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도 픽업 트럭은 일본이 건들지 말아라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만큼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상징과 같은 G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GM의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도 대한민국 LG화학이 담당하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기업이죠. 테슬라 또한 대한민국 LG화학이 배터리를 맡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기존 완성차 업체들 또한 대한민국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의 경제로 대한민국 배터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 캐파 규모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대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의 5배 이상 앞으로 근 5년 동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규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해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3대 기업들이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바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선택을 하죠.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유럽 시장 점유율을 끝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쭉정이 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회사가 따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금을 받아가지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은 SK온으로 변화해가지고 거기서 또 자금 조달을 통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금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기업으로 투자했던 자금이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꺼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전기차 시장은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 판매 비중이 10%, 20%씩 계속 증가할 겁니다. 100대 중에 10대 이상은 전기차로 될 거고 20대, 30대 이상이 전기차로 변환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알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쪽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배터리 소재나 부품 장비 업체로 자금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슬라 또한 내재화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내재화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품, 양극재, 음극재, 동박 등등의 부품은 대한민국 소재를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또 여기에 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의 생산 캐파 규모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7만 톤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2026년도가 도래하게 되면요. 48만 톤까지 올라갑니다.
7배 정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현재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1,200억 원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곱하기 7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천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되게 돼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가 되니까 2026년도에 실적 성장치까지 다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투자한다고요? 소재 쪽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는데 2026년도 실적까지 땡겨가지고 지금 반영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배터리 3사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요. 잠시 후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극재인 LNF 또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영업이익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LNF와 같은 양극재 쪽은 미래 실적을 상당히 반영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좀 저평가된 것이 없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요.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져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급속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전기차를 못 사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뭔가요? 급속 충전이 안 돼서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기차 구매에 어떤 한계점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주전자재료 제외하고는요.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경쟁업체들이 있는데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서 대주전자재료의 기술력과 그리고 생산 캐파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어요. 제가 과거에서도 기업 탐방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14,000평 부지를 지금 구입을 했고 구입을 했다? 예. 일단 사드렸고요. 거기에 지금 공장을 확장 공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실리콘 응급제의 대량 생산.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 생각이냐? 현재 대비해서 10배 이상 생산 캐파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 10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영업이익은 현재 200억 정도로 찍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10배까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급속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가총액은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종목은 그나마 좀 미래 성장치가 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기업 또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PNT라는 기업인데요. 롤토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2차 전지를 만들 때, 배터리를 만들 때 전공정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보여줬어요. 물론 매출액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이연된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전공정 장비의 절대 강자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람을 파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엔지니어를 파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수주 잔액이 8천억이 넘어가는데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그런 매출액의 상승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고요. 제가 배터리 업체들 생산 카파 증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10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전공정 장비 시장은 PNT가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PNT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10배 가까이는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하게 현재 PNT가 작년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었는데요. 4배만 하자고요. 한 2천억 정도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비해서 2배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미래 실적을 가져다가 오는 현재의 상황으로 바라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또 싼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SKC라는 기업인데요. SKC는 현재 생산 대비해가지고 생산 캐파를 5배 정도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5배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요. 1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반전이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LG화학에 투자하기 뭐하니까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기 껄끄러우니까 2차전지 소부장 중소형 종목으로 자금이 왔는데요. 내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자금이 이런 중소형 종목에서 매도를 취해서 저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차전지는요.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소기업들은요. 올해 정도까지 내년 초순까지 정도만 1월 초순까지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식해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락의 오늘장 뭐사지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해락의 이경락이었습니다.